브리핑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상기 의장님의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상기입니다. 오늘 아침 7시부터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임종용 금융위 위원장님 그리고 진흥섭 금감원 원장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서 제2차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차 회의 3월 25일 이후에 약 한 달간의 기간 동안에서 먼저 금융개혁 자문단 3월 31일 출범했습니다만 등의 추진 체계를 완료하고 금융개혁 자문단이 6개 분과입니다만은 각 자문 분과별로 전부 다 합해서 약 13차례 일주일에 각 분과가 2회 이상의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열띤 논의를 통해서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그리고 연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금융개혁의 첫걸음으로서 먼저 감독 당국부터 솔선수범해서 변해야 한다는 각오로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 방안과 또한 우리 금융시장의 중심축을 자본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코넥스, 파생, 장외시장의 활성화 방안 등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안건 3건을 심사했습니다. 또한 금융현장 점검반과 금융개혁 자문단의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자본시장 개혁 과제 3건에 대해서는 내일 금융위원장님이 별도로 브리핑을 할 계획이고 금융현장 점검반 운영 현황은 금요일 4월 24일입니다. 에 관련 보도 자료를 배포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 브리핑에서는 검사, 제재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검사 제재 개혁 방안은 그동안 수차례 검사 제재 개선 방향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표 내용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금융위, 금감원, 자문단이 머리를 맞대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3차례에 걸친 자문단 분과회의 등을 통해서 금감원이 마련한 검사 제재 개혁 방안에 대해서 자문단에서 개혁 과제를 개혁 방안에 더해서 자문단에서 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안했으며 오늘 개혁회의에서는 활발한 논의를 거쳐서 자문단 제안 과제도 개혁 방안에 포함하여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사 제재 개혁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장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검증성 검사는 제재 목적이 아닌 컨설팅 방식임을 명확히 해서 현장 검사가 바로 제재 목적이라는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둘째, 개인에게는 확인서와 문답서를 진구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입니다. 직원 개인에 대해서는 확인서 문답서를 진구하지 않고 금감원이 검사 의견서를 해당 금융회사에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셋째로 선진국과 같이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 제재 위주에서 기관, 금전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위, 금감원, 외부 전문가로 TF팀을 운영하고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기관 제재를 받았다는 이유로 신규 사업의 추진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게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직원 잘못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자율폭을 대폭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자체 처리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 책임자를 문책하던 규정도 삭제하여서 금융회사가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장받도록 했습니다. 내규, 모금 규준, 행정지도 위반은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금융개혁자문단에서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좋은 제안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선 검사 현장에서 수검 대상자의 권익을 보다 확실히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기준 Financial Bill of Rights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재 절차는 제재 대상자의 반론이나 소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서 제재 대상자가 충분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문단 제안 과제는 개혁 방안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금감원에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안의 마련보다도 이를 현장에서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자문단을 중심으로 개혁 방안의 이행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개혁 회의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바로 금감원의 수석부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금융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개혁 방안은 즉시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률 개정들이 수반되어서 즉시 조치가 어려운 과제들은 추진 일정을 제시하겠습니다. 둘째로, 관련 조치 사항이 실제로 추진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추진 상황에 대해서 사후 점검 보고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스탠스틸 원칙을 설정을 해서 금융사고 또는 개혁 과제 추진과 반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현재보다 규제 수준이 다시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께서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 방안에 관하여 브리핑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감원 수석본장입니다. 방금 민상기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아침 금융개혁회의에서 논의하여 확정한 금융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회사 검사 제재 개혁 방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자료 표지는 생략하고 바로 그 별첨된 개혁 방안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서 금융회사 검사 제재 관행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도에 원칙 중심의 감독으로의 전환을 추진했고 2008년도에는 경영 컨설팅 제도의 그 컨설팅 검사 방식의 도입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금년도에도 검사 제재 업무 쇄신 방안을 발표해서 일부는 조치를 마쳤고 일부 사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나 대형 금융사고 발생 또 법제적 한계 등으로 개선 방안의 이행이 미흡하고 또 금융 현장에서는 금감원의 검사 제재 방식에 대한 불만과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회사의 수건 부담이 과중하다든가 지적을 위한 검사에 치중한다든가 전문성이 부족한다는 이러한 어떤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당국의 검사 제재 관행이 바뀌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의 보신적 관행 탈피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 금융회사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는 지난 2월 달에 진흥섭 금감원장께서 밝힌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의 후속 조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2페이지 개혁 방안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되 우리나라의 현실적 특성도 고려한 실천 가능한 검사 제재 개혁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과거처럼 구호에 그치거나 금융사가 한 번 나면 원점으로 회귀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비합리적인 검사 제재 방식과 절차를 과감히 쇄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감원의 검사 제재 때문에 금융회사가 보신적 형태를 지속한다는 말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대하거나 반복적 법규 위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검사하고 또 금융질서 수호 차원에서 엄중히 제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시장에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관행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제재 개혁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지와 협조를 얻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금감원의 변화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는 검사 제재 개혁 추진 시 현실적 고려사항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실 때 꼭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금융감독원의 검사 제재 여러 가지 개혁 노력이 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4페이지 첫 번째 개혁 방안인 검사틀의 근본적 전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시 감시보다는 현장 검사에 치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검사는 건전성 점검 목적의 건전성 검사와 법규 위반 점검 목적의 준법성 검사를 혼자하여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현장 검사가 위규상 적발 그리고 제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수건 부담이 과중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컨설팅 중심으로 운영 가능한 건전성 검사까지 제재를 위한 검사로 인식됨에 따라서 현장에서는 검사가 지나치게 많다는 이런 비판이 유발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선진국의 경우 다수의 국가가 이런 그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를 분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시 감시 기능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사전 예방, 금융감독 시스템 보완 등을 통해서 금융회사 경영 실태에 대한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시 감시 결과를 토대로 현장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검사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전성 검사는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및 경영 실태 평가 목적으로 실시하고 방식도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전성 검사는 상시 감시 결과 이상 징후 등이 발견된 경우에 실시하고 검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에는 기관을 상대로 경영 개선에 필요한 조치만 하고 개인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준법성 검사는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나 금융질서 위반 행위 등 중대하고 반복적인 법규 위반 점검 목적으로 실시하고 사실 확인이나 입법성 검토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입법사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검사 결과 입법성 경중에 따라 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 제재의 경우에는 금융위,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임원에 대해서만 직접 제재하고 직원은 금융회사에 조치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원화된 현장 검사 방식은 금융업종이나 금융회사 규모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우선은 은행이나 중대형 금융투자회사 그리고 보험회사, 여전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타 금융회사는 당분간 현행과 같이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를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검사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금감원의 관련 조직을 전면 개편하고 인력도 재배치할 방침입니다.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의 차이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놓은 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두 번째 개혁 방안 검사 방식 및 절차의 쇄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관행적으로 확인서와 문답서를 진구하는 경향이 있고 이 부분이 금융회사 임직원의 심리적 부담이라든지 또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간 상호 간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고 있다는 현장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사례를 보면 나라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우리와 같이 엄격한 의미의 확인서, 문답서는 진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은 입법 부당행위 확인 사실에 대하여는 확인서, 문답서를 진구하는 대신에 검사 반장 명의의 검사 의견서를 금감원이 해당 금융회사에 교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관련자 간 책임관계 규명을 위해 당사자가 진술을 원하는 경우에만 문답서는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융회사와의 의사소통 활성화입니다. 지금도 경영진 이사의 면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검사 결과 입법 부당사항을 설명하는 것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금융회사와 소통 노력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은 먼저 검사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검사 중에 해당 금융회사의
감사들과 면담을 정례하고 현장 검사 종료 전에 담당 검사국장과 경영진 간 검사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기관 중에 검사역과 수검 직원 간 이견이라든지 수검상 부당, 고충 등을 조정하고 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당회 금융회사 감사나 준법감시인과 금감원 담당 검사국장 간의 한 라인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이사 면담 확대 등을 통해서 이사회가 경영질에 대한 그 책임 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와 의사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이 검사 처리 기간 단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검사 처리 기간이 평균 150일 내가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 처리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금융회사 경영 개선 효과가 좀 미흡해지고 또 시간을 놓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의 심리적 불안감도 또 지속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전성 검사는 6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법성 검사도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는 검사 결과는 9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재심 심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의 예정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SNS 등을 통해서 검사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사 쇄신 이행을 위한 품질관리 강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검사 방식이나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고 이에 따라서 검사 방식 등에 대한 불만과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개선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검사 품질 관리 중점 점검 항목을 개선하고 또 검사 품질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검사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물의 사건 등 주요 검사 사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금감원 내부에 검사 평가회의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원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판단해서 조치하거나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책이 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제재 방식 및 절차 쇄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신분제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 그리고 신분제재 위주 경직적인 제재 방식으로 인해서 금융회사의 그 보신주의가 유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조치 의뢰의 경우에도 또 책임자가 나중에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기관 제재의 경우에는 신규 사업 추진이 제약하는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신규 사업 추진이 위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개선 방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선진국과 같이 제재의 중심 축을 개인 제재에서 기관, 금전 제재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그리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운영하여 상반기 중에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본 방향은 과징금 수준을 훨씬 현저보다 높이고 그 다음에 금전제재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 이 금전제재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또 금전제재 부과 공정성 제고라든가
의견 진술기회 확대 등 제재 대상자 권익보호 강화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제재의 경우 신규 사업 추진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제재 양정 기준의 합리적 적용 방안이라든지 금융위와 금감원 간 제재 권한의 합리적 조정, 그리고 보완적 감독 수단 확충 방안 등도 아울러 검토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는 금융회사 자체 징계의 자율적 강화 및 현지 조치 활성화 내용입니다. 그동안 금융회사 스스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의뢰 제도를 확대해서 13년도에 65.5%에 이르던 조치 의뢰 비율이 금년 2월에는 87.5%까지 이렇게 향상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조치 의뢰한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되고 또 미흡한 경우에는 책임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경직되게 운영될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 의뢰 명칭을 금융회사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로 바꾸고 또 처리 결과는 보고받되 책임자는 문책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 법규가 아닌 내규라든지 행정지도 등 위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자율조치하고 또 조치를 의뢰제도 적용 대상으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대규모 소비자 피해 유발 등 금융시장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금감원이 직접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고하여 지적할 실익이 없는 경우 검사반의 책임하에 현지 조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금융회사의 권익보호 강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검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검사원 복무 수칙이라든지 권익보호 담당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바로 개선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원 복무 수칙을 보완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취업 규칙이라든지 임직원 행동 강령 등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검사원 예절 관련 수칙을 검사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검사원이 검사 단계별 수칙을 철저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금융회사 수권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금감원 외부 전문가인 감찰국장이 맡고 있는 권익보호 담당력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보호 담당력 제도에 대한 안내를 의무하고 또 검사장에 게시하는 등 이 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권익보호 담당력과의 그런 면담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밀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내부 통제 수준이 편차가 크고 상당수의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 금융회사 내부에는 또 원정주의도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재를 신분제재 대신 기관 및 금전제재로 전환하고 또 금융회사의 자유를 확대할 경우 자칫 금융사고와 금융부실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 방안으로 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먼저 내부 감사 협의제 등을 통해서 금융회사의 자율시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부 감사 협의제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유형화된 반복적 위기사항을 지속적으로 전파해서 자율시정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착수 이전에 검사 중점사항을 안내해서 수감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 기간도 부여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금융회사 자체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우수 사례를 확산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이 운영 중인 검사 아카데미에 금융회사 검사부 직원들도 참여를 해서 검사 기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감원 현장 검사 시에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적정성과 그 개선을 지도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 자체 조치 확대 및 책임성 강화입니다. 앞으로는 개별 여신이나 금융사고에 대한 점검, 조치 등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융사고 발생 시에도 원칙적으로 당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 실시부터 제재 처리까지 완료하되 다만 그 조직적 불법 여신이라든가 배임 횡령 그리고 중대한 금융 소비자 권익 침해 등의 경우에는 금감원이 예외적으로 직접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금감원의 검사 인력 역량 제고입니다. 그동안 그 잦은 순환 모직 등으로 금감원의 검사역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의 조직 구성이나 인력 운영 방안을 전면 개편해서 검사 인력 전문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유형별로 검사 방법론을 또 마련하고 검사 아카데미 연수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방법론을 개설하는 등 리스크별 검사 전문화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마지막 개선 방안으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나 또 한국은행, 예보, 또 국회 등 유관기관들이 공유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에 다양한 자료 제출이나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요구에 대해서 금감원은 불가피하게 금융회사에 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 또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감원의 과도한 자료 요구, 검사로 또 인식하고 금감원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우선 강화하겠습니다. 감독당국의 자료 중복 요구를 최소화하고 또 금융회사 수권 부담도 완화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 정책 협의회 등을 통해서 긴밀히 이 자료 요구 등에 대해서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은 고유 감독 검사 목적 외에는 금융회사에게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관련 근거 마련을 추진함으로써 외부 기관의 과도한 그 자료 요구나 검사 요청에 그 부분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이 마지막 추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개혁 방안 중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는 사항부터 가급적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추진 사항별 추진 일정은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혁 방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